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은 용인 특례시입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용은 갈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9년째 정육점을 운영 중인 주인공 김용종 씨. 20kg 쌀 한 포대 무게와 비슷한 갈비뼈를 가뿐히 들고 가는데요.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제가 직접 이제 발골 작업을 이제 해야 이 부위는 우리 단골 손님이 좋아하는 이분한테 드려야 되겠고 또 다른 분한테는 이 부위를 드려야 되겠고라는 게 이제 작업하면서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일한 지 벌써 20년째 돼가지만 매번 긴장되는 순간. 오늘 무려 소갈비 6짝을 혼자서 발골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갈비의 끝단인 마구리뼈를 잘라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딱 하고 소리 나면 딱 하고 소리 나면 이미 부러진 거예요. 마구리뼈는 뼈 구조가 불규칙해 발굴 난도가 높은 부위인데요. 이 마구리가 떠져 나가야 이제 찐갈비를 분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용종 씨에게 이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마구리뼈를 잘라낸 후 본격적으로 갈비뼈를 손질하는데요. 갈비는 뼈가 단단하고 곡선으로 돼 있어 손질하기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이번엔 갈비뼈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는데요. 손님들이 손질하기 어려울 법한 지방을 미리 제거해 준답니다. 이 속에도 이렇게 고기가 있는 것 같아도 이 속에도 이제 지방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 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일일이 다 찾아서 파내주는 거. 저 안 해도. 갈비뼈 발골만으로도 힘들 텐데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한테는 이익은 좀 덜 주더라도 손님들한테 짜증나거나 부담되는 이런 손님들한테 덜 가게 만드는 게 제 일이죠. 와. 당장 눈앞의 이익만 쫓으면 결국 손님이 떠나갈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통해 깨달았던 건데요. 그렇죠. 받아보면 알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버지 중심이죠? 사장님 저번에 고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손님별로 다 기억하시는 네.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서. 네. 뿌듯하죠. 그래도 네. 노력한 거에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네 다니던데 이제 안 가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뿌듯함이. 동네에서도 작은 정육점이지만 이곳을 찾는 단골들의 발길은 끊임이 없습니다. 다른 데를 가봐도 입맛이 이미 여기 사로잡혀서 이사 가려다가도 고깃집 때문에 사실 이사를 못 가요. 애들이 입맛 때문에. 매출은 혹시 어느 정도 되세요? 1월 1일부터 지금 쭉 1월 말까지 해서 지금 3,800만 원 나와요. 하지만 정육사로서 우뚝 서기까지 쉽지 않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베테랑 정육사로 자리 잡은 용종 씨. 그에겐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고기에 고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10kg에서 13kg 정도였거든요. 돼지고기 1kg에 옥수수가. 네. 옥수수 이제 10kg이 되면 저희 6식구 한 달 식량인데 죽을 써서 먹으면 분쇄를 해서 죽을 써서 먹는. 근데 그걸 고기를 이게 1kg 한 끼 먹으려고 고기 바꿔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죠. 함경북도에서 삼남 일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난 용종 씨. 그런데 1994년 대홍수와 외환 위기가 겹치면서 북한은 식량 배급이 중단됐습니다. 배급 말씀이셨군요. 결국 아사 한 사람만 최대 350만 명.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악몽에서 그때 제 모습이 보이거든요. 제가 그때 팔에 그냥 뼈에 보면 팔에다가 가죽에다가 뼈만 씌워져 있는 팔목이. 근데 이게 한 3일, 4일째 되는 날까지는 추위를 느꼈었거든요. 근데 한 5일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죽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 몸에. 진짜 이제 힘이 어제 이렇게 또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살아남기 위해 14살 어린 나이에 가족과 흩어져야 했고
간신히 나이에.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결국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어깨너머로 요리를 배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도 국적이 없잖아요. 국적이 없고 신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해코지를 해도 그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저를 구타하고 때려도. 그러면 중국에서는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인권 문제는 최악의 바닥을 경험을 하는 거죠, 저는. 자신을 찾기 위해 그리고 살기 위해 20년 전 한국에 온 용종 씨. 생계를 위해 정육점에 취직했지만 고난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내가 요리를 했으니까 칼을 다룰 줄 아니까 이제 생각했던 게 정육점. 이렇게 한다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자, 봐봐. 이거 이렇게 가고 이거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됐지? 다 왔지? 이제 해.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한 3시간, 4시간? 그냥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일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하면 그냥 박스 깔고 거기서 자고 그렇게 일에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만 했는데요. 쪽잠을 자고 앞만 보고 달려왔더니 정육사로서 기술도 갖추게 됐고 목돈을 모을 수 있었죠. 대단하십니다. 마침내 모은 돈을 투자해 작은 정육점을 차렸는데요. 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진 않았습니다. 하루에 막 손님이 3명 올 때도 있고 당장 다음 날이 손님 물건값 나가야 되고 대금이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는 통장에 돈은 없고 하게 되면 야 진짜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갖고. 장사가 잘 되지 않자 버려지는 고기는 늘어났고 빚만 쌓여갔는데요. 결국 약 1억 원의 빚을 지게 됐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건 없어요. 일이 많으면 하면 되지. 그냥 하면 되지. 그렇게 살아야만 됐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일념이 저한테 항상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른 새벽에 용종 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바로 카메라 들었나요? 남한에서 이제 자란 이제 저와 같은 세대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치열하셨겠습니까? 정육점 문을 열기 전 시간을 내서 꼭 가는 곳이 있다는데요. 약 3시간을 운전해 도착한 이곳은 예천의 축산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또 오셨네요. 아, 네. 아이고, 그래도 자주 와야죠. 아, 직접 눈으로 보고 고기를 선별해 고기 맛과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그의 철칙이죠. 이게 있잖아요. 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얘는 지금 칼집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칼집이 이렇게 칼로 이렇게 들어가져요. 할 때 일자로만 딱 좀 해주시면 제가 되게 2주일에 한 번은 꼭 방문해 개선할 점을 확인한답니다. 아, 아닙니다. 아까 너무 보통 마음으로 굉장히 이렇게까지는 반가워하셨잖아요. 못하죠. 귀찮아서라도.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딱 이래 배송이 오는데 굳이 이렇게 와가지고 고른다는 자체가 미련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계속 한다는 자체가 정말 그냥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야죠. 이제 어디로 가세요? 빨리 가게 가야죠. 가게 가서 이제 또 열심히 고기 썰어서 팔아야죠. 갑니다. 출발합니다. 고기를 직접 본 후에야 마음을 놓고 다시 일터로 향해 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바쁘시네. 네 바쁩니다. 산적? 한작거리. 산적거리. 바로. 그때처럼 크게 펴서 드릴까 어떻게 할까? 네. 단골분들 근데 저는 뭐 어떻게 좋아하시는지 다 사오시는데 어떻게 알더라고요. 기억을 하세요, 사장님? 아버님은 항상 이거 제 것으로 해서 이렇게 펴가는 걸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이마를 보면 딱 쓰여 있나 봐요. 이렇다니까. 그런데 다 다른데 못 가죠. 그럼요. 손님이 어떤 고기를 좋아하는지 기억하고 꼼꼼히 메모했는데요. 그 결과 손님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 이게 진짜 큰 안녕하세요. 다른점이거든요. 차이점이고. 손님들이 아이고. 엄청 만족하잖아요. 지금. 그때
네. 그때 해드렸던 것만큼. 나는 포천에서 살거든요. 그래도 여기 와서 이거 사가지고 가자. 포천에서 예. 여기까지. 1시간 지나 걸리더라도 와도 손에 저기 하는 거 없이 너무 좋지. 아니 이제 또 박스 포장할. 멀리서 찾아온 단골은 잊지 않고 그 고마움을 전한답니다. 이야. 사장님 이것만 줘.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게 아유 그거 아니야. 드리는 게 있는데. 그래요. 멀리서 오시니까 또 이렇게 챙겨주시네요. 그래도 기름값은 빼드려야죠. 항상 그렇게 조금이라도 뭐 주려고 애쓰지. 근데 하지 말라는 거야. 안 남자고 장사하잖아. 아 진짜 정말. 이걸 서비스로 준다고요? 그럼요. 먼 길 오셨는데 이 정도는. 아유 어떻게? 제일 좋은 걸로 아 드려야죠. 진짜 민망해. 아이 대말씀을요. 아이고. 진짜. 고맙습니다. 나 이거 안 갈 수가 없네요. 고맙습니다. 진짜 뭐 한 번 걸음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차로 1시간 반씩 걸려서 오시는데 너도 나도 좋은 고기 싸게 판다고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내 단골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강한 임팩트를 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단골이 꾸준히 늘었고 지금은 무려 약 3,000명의 단골이 생겼답니다. 아들 아시죠? 와. 우리 아들 괜찮아. 아빠. 그날 오후 정육점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손님을 만날 때보다 표정이 한층 밝아 보이네요. 민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찬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이 고되고 귀여워요. 힘들어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피로가 사라지는데요. 특히 2살배기 아들은 보물 1호랍니다. 제 이 아들을 5년 정도 시험관 아기로 고생해갖고 얻은 놈이라 더 이제 귀하고 소중했죠. 10대부터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홀로 서기를 해야 했기에 그에게 가족의 의미는 더 각별한데요. 그래서 어렵게 얻은 이 가정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저의 전부라고 봐야죠. 제 인생의 전부고 제 평생의 전부라고 봐도 이 아들 하나로 이제 열심히 살아가야죠. 어릴 때부터 죽음의 문턱을 오가며 많은 고난을 겪었던 용종 씨. 그에게 행복은 계속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지키는 멋진 가장이 되는 건데요. 평범한 행복을 꿈꾸는 그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